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좀 무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헤드라인에서는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스마트폰이 뼈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네, 스마트폰 많이 써서 사실 생겨나는 관련 질환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자목, 거북목 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는 그걸 넘어서서 머리에서 뼈가 자라나는 겁니다. 네, 마치 뿔이 난 것처럼 뼈가 튀어나오는 건데 충격적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 머리뼈가 어떻게 자라나요? 네, 이 연구 결과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번 연구는 호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의 선샤인 코스트 대학 연구팀이 18살에서 86살 사이 성인 1200명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했고요.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네이처의 온라인 자매지죠.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가 됐는데요. 연구 결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 두개골에 뼈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33%, 3명 중 1명 꼴의 이 두개골 뒷부분에서 마치 뿔처럼 뼈가 자라나는 경향을 발견한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보도하면서 뿔 같기도 하고 새 부리 같기도 하다고 했고요. 네. 아니면 고리 같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엑스레이 사진도 함께 전했는데요. 글쎄요,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이 뒤통수가 원래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뒤통수 약간 둥근 밑부분 쪽에 뼈가 튀어나온 걸 육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cm 이상 튀어나온 것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거죠. 네, 한 예로 연구 대상자 중 한 28살 젊은이의 뼈는 2.78cm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58살의 중년의 경우에는 2.45cm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젊은 층이 좀 더 많이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한 0.33cm가 더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1800년대 말에 처음으로 이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두개골의 뿔처럼 튀어나온 걸 전문 용어로는 외후두 융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외후두 융기 현상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사례로 여겨졌는데요. 근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3명 중 1명 꼴로 굉장히 흔해진 겁니다. 그렇죠. 30%의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외후두 융기 현상이 급증했다는 거라는 얘기니까 이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앞서서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연구팀은 이 부분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더 긴 편이니까요. 네. 그리고 연구팀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하다 보면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개 숙일 때 두개골의 하중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두개골 하중이 척추 쪽에 있는데요. 네. 고개를 숙이게 되면 이 머리 뒤쪽의 힘줄 그리고 인대 쪽으로 하중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지탱을 해야 하는 걸 힘줄과 인대만으로 머리 하중을 지탱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인체는 이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뼈를 자라나게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긴 해도 아까 청년의 경우에 2.78cm나 자랐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뼈가 자라서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기형의 징후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는데요. 연구팀은 뼈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물론이고요. 등 위쪽,
그리고 목 부분까지 아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꾸 만져보게 되잖아요. 튀어나왔나 안 튀어나왔나. 네. 그러니까 이 생활 방식이나 이 사는데 이게 어떤 그 형태에 네. 이제 변화에 이제 이 신체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참 신비한 거죠. 이 그러니까요. 우리의 몸이라는 게. 네. 근데 이번 연구를 다른 연구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연구를 뭐 워싱턴 포스트 비롯해서 주류 언론들에서도 크게 보도를 했고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일상생활에 침투한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이 골격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관측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하지만 예일대학의 생리뇌과학과 마이클 니타바흐 교수는 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걸로 부족하다는 건데요. 어허. 이번 연구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사진을 제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개개인마다 휴대전화를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연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과 두개골 형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결론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이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거랑 뼈가 나오는 거랑 상관관계 연구는 좀 부족할지라도 요즘 네. 보면요. 뭐 전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목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뭐 일자목 또 거북목에 시달리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목뼈가 원래는 C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자로 펴지는 게 일자목이라고 하고요. 일자목에서 더 심해져서 반대로 커브가 생기는 게 거북목인데요. 요즘 일자목과 이 거북목이 급증한 건 역시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그렇겠죠. 사용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네. 그것도 그럴 것이 매일 거의 매 시간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 둘 중 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른 자세, 꼿꼿하게 선 바른 자세보다 고개를 앞으로 3인치 정도 내밀면 목뼈가 지탱해야 하는 머리 무게가 네. 거의 3배 늘어난다고 하고요. 어. 4인치 고개를 숙이게 되면 4배 늘어나고요. 하. 그래서 결국에 목뼈 주변의 근육들이 과로를 하게 되면서 통증이 생긴다는 분석인데요. 거북목이면 목과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이 두통까지도 쉽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로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조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도 자꾸 목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 앞으로 의식적으로 해보이게. 지금 앞을 보고 있어요, 저도. 네,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이 목과 어깨뿐이 아닌 것 같아.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목 앞부분의 힘줄, 신경이 지나는 손목 터널이 가늘어져서 이 신경을 압박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아하. 이게 집안일 많이 하는 중년 주부들 아니면 손을 빠르고 힘있게 움직여야 하는 악기 연주자 등에서 흔히 나타났던 질환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컴퓨터 마우스 많이 잡고 있으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 들어서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관련 환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셀피 찍으면서 네. 손목을 과도하게 꺾어서 자신의 베스트 샷을 좀 남기기 위해서 손목을 너무 꺾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늘어난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말이에요. 네. 밥을 먹으면서 어쩌다가 이제 젓가락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젓가락질을 조금 여러 번 한다 그러면은 여기 손가락이 쥐거나요 이제. 하도 이 젓가락질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신체가 그만큼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이 젓가락질 할 때 손가락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숙달이 안 되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적으로 사용하던 거를 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많이 또 써도 안 하다가 하는 네. 거를 또 계속 사용하면 또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참. 그러니까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뭐 목도 그렇죠. 뭐 머리뼈도 튀어나온다 그러죠. 손목도 문제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력이 굉장히 나빠진 것 같아요. 예. 뭐 네. 이런 부작용들이 또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안구 건조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것도 역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의력 장애, 그리고 불안 증세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캠브리지 사전은 2018년 작년 단어로 노모포비아라는 단어를 꼽았는데요. 네. 노모포비아는 No Mobile Phone Phobia,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대인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공포감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단어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나온 지는 한 10년도 더 됐는데 이게 사전에 등재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걸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우리가 좀 적게 사용해야지라고 많이 결심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스마트폰 줄이는 게 정답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뒤에 목표가 자라고 있다. 그렇다 그런 거는 스마트폰을 계속 잘 볼 수 있도록 신체가 변화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어떤 분이 여기 쓰셨어요. 신체 반응이라면은 진화론이 맞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분 저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자꾸 이러면 미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